자,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의 변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방법론은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고요. 또 그 방법론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연구 방법론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어져 왔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트레디셔널리즘,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거는 과학성이나 또는 체계성이 갖춰지지 않은 결여된 그런 과학 이전의 연구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관습이나 권위 또는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학성이나 또는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실 적응이라든지 또는 현실 문제에 대한 그 적용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습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갈 브레이스의 전통적인 지혜, 즉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선례나 또는 관습 또는 습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비판 없이 수용하는 그런 그 방법을 관습에 의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통적 접근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권위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자기 주장의 타당성이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품이 뛰어나거나 또는 전문가, 전문 기술 또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을 인용해서 하는 방법, 이게 권위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관에 의한 방법이 있죠. 우리의 직관은 경험의 세계에서 사실에 입각해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직관에 의한 접근법은 확고한 신념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직관에 의한 지식 형성이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 오류에는 주관적 편견이 개입되거나 또는 부정확한 관찰이나 또는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그런 경향들, 또 자기 중심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통주의적인 접근 방법이긴 하지만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은 순수 이론적인 그런 성격을 띠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잔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사회계약론은 서로 사람들끼리 계약에 의해서 어떤 사회 혼란을 막고 사회 질서를 찾아가자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순수 이론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 이전의 어떤 그 전통주의적인 접근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계약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통주의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실험이나 또는 검증의 방법으로 이걸 과학적 또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고 그 성격을 찾아내거나 처방을 모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 비헤이벌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또 실증주의, 포시티비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현대 조사 방법론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과학적 방법은 가능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그 이론적인 근거가 바로 행태주의에 속합니다. 이 행태는 뭐냐면 behavior, 인간의 행동, 행위를 말합니다. 행동. 인간의 정치적인 행동과 태도를 관찰하고 그것을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서 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이제 RS의 도식이라는 게 있는데, SR 도식인데, S는 뭐냐면 스티뮬러스, 자극. 자, 우리 인간은 자극을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리스판스, 반응이 나타납니다.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관찰하고 그 행동과 태도를 이제 규명을 하는 것이죠. 자, 행태주의의 그 신조는 뭐냐면 이스턴이 말하는 행태주의는 규칙성과 통일성을 추구하고 명제를 검증하고 또는 기법이나 계량화를 중시하는 가치 중립성을 띈다. 계량화를 중시한다는, 계량화는 아까 얘기했던 수량화, 숫자화하는 것입니다. 숫자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행태주의, 실증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고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 중립성, 가치를, 그러니까 어디에 한쪽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가치 중립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팩트와 가치는 다른데요.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은 사실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가치를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가치는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정책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게 되고 다른 데는 혜택이 없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거는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치 중립이 아니고 어떤 쪽에 가치 편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회과학 연구 방법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과학과 또는 체계화된 이론을 지향을 합니다. 지향을 해요. 순수과학, 그러니까 과학적인 거를 중요시하지 거기 어떤 응용과학을 중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과학을 중요시하고 또 체계화된 이론을 지향하여 체계화되지 않고 비논리적이거나 또는 비약적인 이런 것들은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기본적인 순수과학이나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른 응용 연구를
지향을 하게 되죠. 응용 연구를 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행태주의의 이제 문제점 뭐냐면, 행태주의가 그 조사 방법론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했고, 이거는 이제 계량화, 숫자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쉽습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태주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행위를 중시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일반성, 과학성을 중요시하지만, 자, 인간의 행태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기법을 강조를 하는 그런 연구 결과에 그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중립적 연구와 또 이론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연구는 가치 판단과 가치 선택을 필요로 하는 정책 개발이라든지 또는 그 정책 형성에 장애를 일으켜서 중대한 현실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행태주의의 한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타난 게 포스트 비헤이벌리즘, 후기 행태주의입니다. 포스트. 이 후기 행태주의는 행태주의의 비판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학문의 과학성을 고려하면서 수단으로서의 과학성보다는 목적으로서의 현실 적합성을 더욱 중시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행태 과학은 실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또 본질이 기법에 먼저 우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적인 보수주의를 옹호하고 또 가치와 연구 대상의 분리가 곤란하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것이 또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내포하기 때문에 학계 구성원 모든 지식인들과 시민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기 행태주의는, 그러니까 그 앞에 말했던 행태주의에 안고 있는 그런 한계점을,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후기 행태주의인데, 이거는 그 현실에 대한 개혁 또는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정책학이라든지 또는 신행정학이 이 후기 행태주의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새로운 학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학은 원래 이제 행정학 쪽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그 팔러시,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이 그 정책학이 현실 문제에 접근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정책학이 따로 이제 행정학에서 독립적으로 학문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행정학은 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행정학의 한 형태로서 과거에 현실 문제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던 그런 고전주의나 신고전주의에 반대되는 그런 그 새로운 학문으로서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관료는 하나의 그들의 역할은 공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공직 수행은 어떤 법이나 또는 규칙을 준수하고 그걸 집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 공무원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거나 자기 주관이나 또는 자기의 소신껏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망치 또는 벤치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망치와 벤치는 그 스스로 자기가 못을 받거나 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신고전주의로부터 새롭게 나타나는 신행정학에 있어서는 공직자, 공무원들도 이제는 자기 소신껏 판단하고 또 크게 사회 질서나 또 사회의 어떤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기 소신껏 그거를 봐주고 또 법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학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직자도 스스로 정의로운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쾌걸조로나 뭐 이런 그 로빈훗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거기에 물론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후기 행태주의의 접근 방법으로서 나타난 것들이 되겠습니다.